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신혜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필요로 해서 오셨잖아요. 왜 이미지 메이킹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주 살면서 많이 느끼시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은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겠네요. 예쁜 사람만 할 수 있겠네요. 외모지상주의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길거리에서 무수히 많은 예쁜 사람들과 잘생긴 사람들, 혹은 정말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들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기억에 남으시나요? 그렇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쁘지 않아도 오랫동안 잔상이 남는 사람, 내가 무언가 기회가 생겼을 때 같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저희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공적인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외모지상주의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최상을 이끌어내서 훨씬 더 보기 좋게끔 연출하는 것이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직접 대면하고 수업을 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이게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 드릴 수 있었겠지만 영상이라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 이미지 메이킹이란 무엇일까를 저와 함께 이 시간에 같이 해볼 예정이고요. 챕터 2,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효과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함께 알아볼 예정이고요. 챕터 3는 이미지 메이킹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는 실습들 위주로 한번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할 예정이니 챕터 3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영이라고 하고요. 참 신혜영, 신혜영입니다. 자, 우리가 진짜를 의미하는 참의 의미도 있지만요. 저희 참은 이 영어 매력있다 할 때 쓰는 참, 그리고 재성, 신. 그래서 저는 참신한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미지란 무엇인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란 무엇일까요? 라고 선생님들한테 직접 질문을 해보면요. 이미지요? 뭔가 보여지는 거요. 제가 하는 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선생님들의 지금 이미지 어떠신 것 같아요? 보통 본인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아마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장난치는 친구분들도 있으니까 여러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게 내 이미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미지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퀴즈로 알아볼까요? 자, 아랍 여자 하면 선생님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 무엇일까요? 네, 히잡, 이 부르카를 입은 이 아랍 여자분들을 많이 떠올리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랍 여자 하면 이런 의상을 입은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고요. 자, 두 번째, 최근에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하면 떠오르시는 거. 하나, 둘, 셋. 저는 카네이션이 생각이 났는데요. 선생님들 중에서는 부모님 얼굴이요. 저희 어버이날에 같이 했던 어떤 행동들이요. 카네이션이요. 케이크요. 뭐 다양하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카네이션이 생각이 났습니다. 퀴즈라고 해놓고 답이 없어. 답정 너죠? 그 다음은 경상도 경주입니다. 경상도 경주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거. 1,
2, 3. 네, 저는 이 첨성대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것도 다 각자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수학여행, 어떤 분은 경주빵, 저는 첨성대. 이렇게 다들 이 단어를 듣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전부 다릅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란 감각 대상에 대해 감지된 정보가 마음속에서 정보 처리의 과정을 거치며 재구성이 되어 만들어지는 형상,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가지는 시각상이나 기억, 인상, 평가 및 태도의 총체이다 라고 하는 게 이미지입니다. 너무 말이 어렵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어떤 단어나 어떤 친구나 어떤 사람이나 무언가를 딱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바로 떠올리는 그 맺히는 사진 같은 것이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고 해도 겉모습을 막 바꾸고 다녀도 사람들 머릿속에 저는 이미 그 이미지가 아니면 그렇게 봐주질 않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귀여워 보이고 싶어요. 귀엽게 연출하고 다녀도 사람들은 바로 단숨에 너무 귀엽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사장이라면 직원이 2명 있습니다. A라는 직원과 B라는 직원. A라는 직원은요, 굉장히 쌩글쌩글 웃고 다니고 인사성도 상당히 바릅니다. 그리고 거절을 할 때도 굉장히 매너 있게 거절을 해요. 무리한 상황에서 일이 딱 주어지면 이것도 부탁합니다 라고 했을 때 A라는 직원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데 일이 정말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조금 기한이 여유가 된다면 제가 조금 늦게라도 처리해도 될까요? 이렇게 거절을 하곤 합니다. B라는 직원은요, 무표정에 항상 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 항상 지친 표정으로 회사를 오고 또 거절을 할 때도 이분은 단칼에 거절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은 여유가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둘 다 근속연수도 똑같고 능력치도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승진시키실 겁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B가 좋아요. B는 가식적이지 않네요. 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A 직원을 선호하실 겁니다. 나를 봤을 때 반갑게 맞이해주고 인사를 잘해주고 매너 있고 누구나 다 이 친절한 A를 많이 선호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저희가 외모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좋은 매너와 좋은 태도를 지닌 그런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하자라는 게 저희 목표고요. 이미지 메이킹을 봤을 때 선생님들은 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키가 너무 작아요. 저는 여기 광대가 너무 많이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광대가 부각되어 보이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타고난 관상, 나의 인상,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네, 관상, 인상 비율은 관상 2, 인상 8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상이 사실 아예 배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관상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내가 타고나게 눈이 이렇게 올라가게 생겼는데 기분이 좋아도 저는 이렇고 기분이 나빠도 표정이 이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으면 사람들이 쟤는 너무 날카롭다 라는 인상을 주잖아요. 그런 관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상을 고쳐야 한다면 선생님 성형수술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형수술 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표정 연습과 메이크업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관상이에요. 그래서 굳이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나 날카롭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관상, 인상 중에 인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예쁜 얼굴이냐?
예쁜 얼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잔상에 오래 남는 얼굴, 뭔가 계속 다시 보고 싶은 사람, 그런 것이 저희 이미지 메이킹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보면은 첫 번째는 나를 알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나를 알기. 어떻게 알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나를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자, 이렇게 카메라를 여시고요. 이게 바깥에서 나를 보는 얼굴. 근데 이게 남이 찍어주시면 더 좋아요. 제가 직접 찍는 것보다 남이 먼저 이렇게 찍고 셀카. 셀카 찍으실 때 항상 표정 엄청 좋으시잖아요. 셀카 찍을 때는 이렇게 찍으시지만 아시죠? 셀카 끝나면 바로 이렇게 무표정으로 돌아오시는 거. 자, 그래서 셀카도 예쁘게 한번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표정이 더 좋은지 남이 찍어준 사진이 표정이 더 좋은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것, 주변 지인에게, 가족에게 물어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좀 말하기가 민망하다라고 하시면은 먼저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너가 알고 있는 내 이미지는 어때? 너는 나한테 이러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 너도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해서 일단 나를 알게 됐다 하시면은 나를 개발하기로 가야 합니다. 근데 나를 개발하기를 하시려면은 그 전에 해야 하시는 게 있어요. 일단 롤모델을 선정을 하셔야 합니다. 롤모델을 정하셔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요즘에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 주인공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나 그 주인공처럼 우아하고 당당한 여성으로 되고 싶어. 이렇게 롤 모델을 목표를 정해 두시고 그대로 약간 가셔야죠. 이 사람 말투가 어떻지? 이 사람 이럴 때 행동 어떻게 하지? 왜 이 사람이 멋있지? 이 사람 어떻게 걷지? 이거를 연구를 하셔야 이 개발하기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직접 만나는 수업을 했으면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 메일 주소가 아까 프로필에 있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메일을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연출하기. 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 걸을 때 되게 멋있게 이렇게 걷네? 그럼 나도 이렇게 걸어야지. 이 사람 이럴 때 정장을 입는데 이 정장 되게 이쁘네. 이런 비슷한 거 한번 사서 나도 입어봐야겠다. 이렇게 연출하시고 나를 브랜드화 시키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이 브랜드화 시키기는 뭐냐 하면요. 이 특정 단어가 딱 떠오르면 바로 연상되는 그런 브랜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국민 여동생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 국민 첫사랑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 그런 것들 앞에 있는 수식어가 이 브랜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내가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어떤 말로 나를 표현할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내가 이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다. 이게 확실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미지 메이킹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단계를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주로 생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2단계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외모요. 의상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1단계. 인성이 제일 중요하죠. 매너가 제일 중요하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 라고 본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네, 제일 큰 초석이 되는 이 1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입고 와서 매너 있게 행동을 해도 제가 자신감이 없고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라서 덜덜덜덜 못하겠어. 여기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멋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성공적이게 멋져 보이게 이미지 메이킹 하시려면은 일단 내적 이미지부터 단단하게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인성, 컴플렉스 극복, 자존감, 자신감 키우기.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자기 암시라는 것을 저희가 실습을 할 텐데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단계, 3단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1단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멋있다 이렇게 잘 표현 안 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1단계를 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2개가 안 돼 있어도 1단계만 멋있어도 그 사람 정말 괜찮아 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단계를 가장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단계가 외모, 의상, 메이크업인데 선생님들이 다 이거를 잘 기억하는 이유가 이거를 많이 이미지 메이킹에서 다뤄요. 왜냐하면 가장 빨리 바뀌거든요. 가장 빨리 바뀌는 이걸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모, 의상, 메이크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단계는 표정 매너, 사회적 위치 이런 부분들인데 선생님들 한번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 차근차근 가볼까요? 이 이미지 메이킹이 왜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시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 이미지 메이킹의 역사는 미국 대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케네디 대통령과 닉슨 부통령.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두 분이 대선을 했을 때 케네디는 정치 신인으로 등장을 했고요. 닉슨은 8년 동안 부통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닉슨이 돼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일단 보면은 이때는 라디오로 대선을 진행을 했었지만 이때부터 TV가 막 보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제안을 해요. 우리 TV로 대선합시다. 근데 닉슨은 좋아요 하고 같이 응해 주셨기 때문에 TV로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대선 토론을 진행할 때 닉슨은 굉장히 굳어있는 자세로 이 대선 토론을 임했어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무표정인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표정이 상당히 좋으시지만 입꼬리 내려가 있고 한번 해봐. 애송이 한번 해봐. 이런 표정이셨고요. 저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랑 아이 컨택을 하면서 제스처를 쓰면서 이 대선 토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TV를 보는 시청자분들은 와, 케네디가 직접 나랑 대화하는 것 같아. 정말 멋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선 토론이 있고 난 이후에 득표수가 아주 미세한 차이로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그런 사례가 첫 번째 이미지 메이킹 사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토론 당시에도 거의 비슷한 수트를 입으셨었어요. 흑백 사진인데 이제 흑백 TV였거든요. 그때도. 닉슨 부통령은 회색을 똑같이 입어서 이제 화면이랑 분리가 거의 안 되는 상태였고요. 케네디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감청색 수트를 입어서 화면과 분리가 확실하게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정치인분들은 이미지 메이킹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고 연예인, 우리가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 메이킹 강사분들이 가서 워킹 연습, 이제 자세 교정, 메이크업 제안, 퍼스널 컬러도 다 이렇게 뽑아드리고 그런 과정들을 하고는 합니다. 좋은 이미지가 역시 성공으로 가는 빠른 길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일 군복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작권 문제로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구글링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독일 전쟁이 1차 대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군복은 그냥 군복이었어요. 특별함이 없는 그냥 군인이구나 하는 군복이었는데 히틀러가 많은 청년들을 모집하려고 독일 군복을 굉장히 세련되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 SS 친위대 군복은 여기 이렇게 완장 같은 것이 딱 있고 각이 잡히게 멋있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거를 본 젊은이들은 와, 정말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 나도 군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군인에 지원을 하는 청년이 너무너무 많아졌고요. 너무 멋있게 디자인된 그 군복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많은 여성분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와, 정말 멋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멋있게 군복을 디자인한 거죠. 사실 그 군복은 실용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막 땀 배출도 잘 안 되고 불편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아름다움에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엄청 뭐 아름다워지세요, 멋있어지세요, 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깔끔하게 연출하고 공식 석상에 가면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저 사람 같이 대화해보고 싶다. 저 사람 정말 같이 일하고 싶다.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함께하고 싶다. 이런 확률들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다음 수업은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효과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